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0년 10회차입니다. 2020년 12월 6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물어봅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면 일단 린쇼스택, 그다음에 고객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동이 포함된다라는 관점은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직원의 행동, 일선 종업원의 행동, 후방 종업원의 행동 또는 지원 프로세스 등의 상호작용을 실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묘사해 놓은 하나의 어떤 맵, 흔히 저희가 이제 지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관점. 실패 가능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가능점, 결정 가능점, 실패 가능점이 있을 때 실패 가능점의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직원의 행동을 일단 고객의 행동에 맞춰서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묘사해 놓은 거죠. 자, 그럼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와 흐름 등 서비스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맞죠? 2번, 무형의 서비스를 역할 또는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림 또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계없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4번,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잠재적으로 사업의 개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지나치게 도식적인 구조로 인해, 자, 여기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서비스 마케터들에게 필수적인 계획, 실행, 통제, 설계 능력 향상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맞을까요? 아니죠. 이건 서비스 마케터들에게 필수적인 계획, 실행, 통제의 도구로 권장되고 있는 게 실제로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일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도 동일한 패턴이었고 실제로 그때도 답이 요 5번의 보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번호가 바뀌었을 테니까요.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정답이 5번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꼼수를 발휘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문제가 이렇게 길었다 싶으면 일단 5번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를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자,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라는 건 아시겠지만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테크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샘플링이죠. 이렇게 되면 대표성, 그죠? 종업원의 장단점을 발견을 좀 하셔야 됩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좀 측정 좀 하세요. 이게 객관성, 그죠? 효과적인 대응 행동,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 분명히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차별성, 여러 번 누가 측정하든지 간에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신뢰성, 모니터링한 것과 고객의 만족도 평가가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타당성, 앞에 말씀드린 5가지가 전부 다 실제로 우리 현장과 우리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유용성,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볼까요? 타당성, 해당하죠? 자발성, 해당하지 않습니다. 객관성, 해당합니다. 아까 종업원의 장단점, 신뢰성, 누가 측정하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해당하죠. 보상성,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용성, 네, 조직과 어떤 저희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맞아요. 대표성, 표본 추출 테크닉이라는 아주 명확한 키워드 맞습니다. 차별성, 효과적인 대응 행동,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위에 보시는 보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 모니터링의 6가지 요소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유형이죠. 이렇게 다 나오질 않는데 원래. 자, 그래서 4번 결국 6가지를 다 골라낸 보기가 결국 답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거. 서비스 표준안 작성 시라고 나오면 흔히 저희가 이제 구체적 또는 정량적으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객관적으로 측정도 가능해야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1번.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명백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거,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 전반적인 표준으로 정립되기보다 이거부터가 좀 이상하죠. 서비스 표준안을 만드는데 전반적인 표준, 전사적으로 정립하지 않겠다. 일부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강조돼야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적이라는 관점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3번 경영진과 직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상호 이해가 바탕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전사적이 되죠. 4번 서비스 표준은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지시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전반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사적인 관점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2번 보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SWOT 분석 단계 중, 자, SWOT입니다. SWOT 내적 환경 분석과 관련해 내적 환경 분석이라고 지금 딱 제시하죠. 그러면 SWOT 중에 스트렝스와 위크니스가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부 강점 요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 내부 강점이라고 하면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중에 스트렝스가 되겠죠. S에 해당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기에 경제 호황. 자, 경제 호황은 일단 첫 번째 내적일까요? 외적일까요? 이건 외적이겠죠. 외적. 그죠? 외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opportunity와 threat 두 가지 중에 opportunity, 기회겠죠. 기회. 그죠? 뒤떨어진 기술. 자, 뒤떨어진 기술은 우리 내부일 겁니다. 내부인데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중에 위크니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3번 낮은 연구개발비. 웬만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30% 이상을 R&D로 투자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연구개발비가 낮습니다. 그럼 이건 스트렝스가 아니라 위크니스가 될 겁니다. 4번 탄탄한 마케팅 조직입니다.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마케팅 조직이 굉장히 외부 마케팅을 잘합니다. 이건 강점이겠죠. 스트렝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4번이 답입니다. 5번 극복하기 어려운 경쟁자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외부에 있는 스렛, 위협에 대한 거겠죠. 외부 위협 요인입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관점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문제에서 내부 강점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월한 제조 기술, 능력 있는 종업원의 보유, 높은 시장 점유율, 탄탄한 마케팅 조직, 원활한 자금의 조달, 고객의 높은 충성도 이렇게 불러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불러드리면 이걸 암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풀게 되면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가지 나오는 거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코틀러가 제시한 고객 세분화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코틀러라는 학자가 제시한 세분화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죠.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실질성, 행동 가능성, 차별화 가능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5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따지게 되면 1번 축소 가능성. 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축소 가능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쉽게 아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이 문제는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 나머지 5가지, 지금 보기엔 4가지가 나오고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지금 실질성이 빠져 있네요. 이 5가지가 분명히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많이 반복되던 문제 유형은 실제로 이 5가지의 세분화 요건의 내용 또는 키워드를 문제에 제시해주고 이게 이름이 뭡니까? 해당하는 요건이 뭡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세부적인 내용과 핵심 키워드는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표적 시장 선정과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 뭘까요? 자, 그럼 보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구사하는 마케팅 전략. 자, 일단 다수의 기업들이 구사하는 마케팅 전략이랍니다. 두 번째, 세분 시장의 매력도 및 기업의 목표와 재원을 고려하여 세분 시장을 평가한 후 각각의 세분 시장에 대하여, 자, 키워드가 나옵니다. 각각의 세분 시장에 대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각각의 세분 시장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시장마다 달라집니다. 라는 키워드 나오면 답은 뭘까요?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저 핵심 키워드만 찾아내시는 연습만 된다면 아주 쉽게 답을 유추하는 방법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구별하셔서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 포지셔닝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포지셔닝의 역할이라고 물어봅니다.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화시키고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 기업에 맞는 세분 시장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입니다. 자, 그렇게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시장 안으로 안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옛날에 안착하기 위해서 그 시장 안으로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씩 볼까요? 1번, 시장 기회를 확인해 줍니다. 맞습니다. 2번, 경쟁자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마케팅 믹스를 결정하게 합니다. 맞죠? 왜 그럼 저희가 그 시장에 밀고 들어갈 때 경쟁자가 없을 거야 라는 시장은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블루오션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니치 마켓을 통해서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3번, 대량 유통 경로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독점할 수 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STP, 최근에는 뭐 디퍼런트까지 해서 STP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량 유통 경로, 흔히 알고 계셨던 매스 마케팅의 관점을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관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매스 마케팅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세분화를 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4번, 제품과 시장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진단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5번, 경쟁자의 시장 진입과 모방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해 줍니다. 맞습니다. 전부 다 시장에 안착, 시장에 들어갔을 때 뭔가를 선생님 포지셔닝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확장된 마케팅 믹스 7P 중 프로덕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7P라고 해서 확장된 마케팅 믹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7P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피플, 프로세스, 죄송합니다. 피지컬, 에비던스죠. 네, 여기까지 가는 게 선생님 7P예요. 7P. 그죠? 이 프로덕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건, 프로덕트는 제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제품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덕트 그러면 뭐 다양성, 물리적 제품 특징, 품질, 서비스 보증, 상품의 편의 제공, 뭐 그다음 브랜드, 상표명, 반품,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럼 이 제품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면 이 5가지 보기 중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네, 두 번째, 할인입니다. 할인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에 있겠죠. 프라이스에. 이 문제의 유형만 딱 놓고 보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죠. 네, 충분히 구별이 가능합니다. 프로덕트와 연결을 해보면.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암기는 아니어도요, 한 번은 꼭 정독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현대적 마케팅 믹스, 그래서 퍼포먼스까지 포함된 8P까지 저희가 아마 기본서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 8P에 대한 내용들이 구별돼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정독을 해보셔서 정독 한 번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든지 간에 그 관점으로 구별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파레토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파레토 법칙, 그럼 80대 20 법칙입니다. 아시겠지만 파레토 법칙을 기억하실 때 품질 경영의 대가라고 하는 조셉 주란도 기억을 좀 하셔야죠. 그 이유는 뭐냐면 조셉 주란이
파레토 법칙은 80대 20 법칙이야 라고 이 사람이 확정을 해버리잖아요. 확정을 하는데 뭔가 주장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파레토 법칙은 80대 20 법칙입니다. 여기에 소중한 소수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파레토 법칙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소비자 행동론에 기초한 이론인 파레토 최적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2번 총 매출의 80%는 20%의 고액 구매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칙입니다. 이래서 소중한 소수가 중요하다는 관점이죠. 3번 대부분의 현상이 중요한 소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맞습니다. 4번 인기 상품이나 주력 상품에 집중하는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뭘까요?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네, 역파레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롱테일 법칙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와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따지면 파레토 법칙을 골라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로.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비스 실패와 관련해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 누구입니까? 전략론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학자가 뭐라 떠들었습니까? 한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실패에 대한 파트죠.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실패란 고객이 지각하는 허용 영역 이하로 떨어지는 서비스 성과를 의미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 허용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허용 영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떠오르셔야 되는 학자들, 네, PGB죠. 파라수라만 자이다물 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GB라고 알고 계시는 학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5번에 이 학자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벨과 잼케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결과를 경험하는 것. 헤스켓, 세서, 하트 같은 경우는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 베리, 레너드, 파라수나만 같은 경우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 존스턴, 무엇인가 잘못된 것. 흔히 저희가 이제 something wrong이라고 표현하는데, win, 열악한 서비스 경험. 자,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를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만으로 나는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문제풀이에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뭐 저희도 감사드린 일입니다만,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구체화된 자료가 필요하겠다, 조금 더 세분화된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것도 한번 홍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게 제 네이버 카페고요.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에 오시게 되면 물론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제가 요번에 온라인상에서 또 출판한 이 이북 형태의 문제집들입니다. 유형별로 다 나눠가지고요, 전부 다. 자,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구매하시면 나머지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는 포맷 형태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시험 준비에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저자인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현조라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입니다. 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하는 것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가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